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 중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좀 가벼운 컨텐츠로 내 집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사를 잘 가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사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 갈 집을 알아보시는데요.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을 찾더라도 이후에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사 절차에 앞서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케이스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날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이사를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가고 싶은 집을 먼저 보고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반드시 이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존 집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집주인이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그냥 편하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임대차 만기가 안 돼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직접 인근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 만기 두세 달 전에는 이사를 갈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고민 중인 거라면 일단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에서 집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부동산에 말씀을 하시면 아마 부동산에서 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소에 방문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집을 언제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부동산을 가면 그냥 집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공실 상태에 있는 집이라면 중개사무소에서 비밀번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미리 약속을 잡고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워킹으로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집들을 보는 것보다는 전화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몇 날 몇 시에 방문을 약속하고 나서 부동산에 가게 되면 부동산에서도 더 좋은 물건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손님에게 브리핑할 수가 있어요. 집을 보는 게 생각보다는 고생스러운 일이라서 집을 보는 과정에서 진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에서 보고 저 부동산에서 보고 무작정 발품 팔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믿을만한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근처에서 많은 물건들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지역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공동중개망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방문한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물건까지 함께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한 곳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부동산에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A부동산에는 그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른 B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에 A부동산은 B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통해서 그 손님이 원하는 B부동산의 물건을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다 이런 식으로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지역에서 여러 부동산에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물건이건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집을 알아보고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제 계약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살고 있는 집에서 본인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거나 주인이 보증금을 언제든지 내줄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도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계약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임대차 만기가 되었더라도 돈이 없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가 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인에게 내가 이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 요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새로운 집에 보증금 잔금을 내지 못해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계약하기 전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들어가는 집에 이제 잔금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잔금일은 임차 보증금을 모두 납부를 하고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날짜부터 관리비도 발생하는 거고요. 월세라면 그날부터 월세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집의 잔금날을 정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과도 통화 확인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다른 집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는 경우에 주인이 보증금 중에 일부를 계약금조로 미리 내주시는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 확인해서 전세대출은 잔금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이 없이 가는 경우라면 이사 예약과 입주 청소 그리고 잔금을 잘 준비하시면 돼요. 간혹 잔금날 이체 한도가 안 나와서 잔금을 못 내서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잔금이 1,000만 원인데 이체 한도가 100만 원인 경우라면 이체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900만 원의 잔금이 납부가 안 된 경우예요. 이 이체 한도는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은행에 가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내일 입금하겠다고 해도 이사를 못 시켜준다는 주인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잔금이 1,000만 원인데 통장에 이체 한도가 100만 원인 경우라면 이체 한도를 올리셔야 되는데 900만 원의 잔금이 납부가 안 된 경우라면 내일 입금한다고 해도 이사를 못 시켜준다는 주인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왜 이사를 안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좀 어차피 입금할 건데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임차인분들도 있고 계시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잔금을 안 받고서 이사를 시켜줬다가 세입자가 들어가서 나머지 보증금을 안 내버리면 이게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안 지켰다고 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쉽게 들여보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잔금 전에 미리미리 이체 한도를 잘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들어가는 집이 뭐 원룸에 내가 이제 짐이 많지가 않으면 이게 직접 하셔도 되지만 짐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은 이사업체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잔금날에 맞춰서 이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고 이사 예약이 가능한지 이사업체에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 이사 들어가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면 이사비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사업체가 없는 경우라면은 거래하신 부동산에 물어보면 이사업체 몇 군데를 알려주니까 몇 군데 전화해서 견적 받아보고 좋은 조건의 이사업체를 예약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사 과정에서 이삿짐에 살던 집에 열쇠나 리모컨 등이 딸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살던 집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기존 집에서 돌려줘야 될 물품들은 미리 빼두시고 또 중요 귀중품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 귀중품은 이사 전에 미리 따로 빼서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이사 전에는 입주 청소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나가면서 청소를 어느 정도는 해놨더라도 이삿짐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집 상태가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새로 들어가는 집은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가고요.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소를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관리업체에서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해주고 나갈 때 청소비조로 그냥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보통 청소업체를 직접 알아보시고 따로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들어가고요. 입주 청소 비용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평당 1만 원 선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나오는 집의 이삿짐이나 가구 배치를 미리 잘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사를 진행할 때 가구 배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사를 했다가 이사 과정에서 가구 배치 문제로 이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본인이나 이삿짐 센터 모두에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새로 들어가는 집의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이사업체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주면 이사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나올 때는 기존에 살던 집에 도시가스 계량기를 잠그고 배관을 막아야 되고 새로 들어가는 집에 도시가스를 신청하고 정산을 해야 돼요. 만약 도시가스 자동이체가 걸려 있다면 그것도 잊지 말고 꼭 해지하는 것이 좋고요.
도시가스는 이사하기 3일 전에 도시가스 지역센터에 연락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한전에 전화해서 정산을 하면 되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수도 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관리비 정산은 중개업소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TV,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들 중에 이전 설치가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이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가는 날에는 거주 중인 집에 집주인이 와서 짐을 뺀 상태에서 집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받고 새로 들어가는 집으로 출발을 하시면 되는데요. 통상은 잔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들어가는 집의 키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게 돼요. 들어갈 때 주인에게 받은 집의 키나 리모컨과 같은 입주 품목들은 잘 받아서 보관을 하셨다가 나갈 때 그대로 주인분께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신 입주 품목들은 사진을 찍어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사가 모두 끝이 나게 되면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한 건 없는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취약통지서를 달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주고, 배정받는 학교에 그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사가 얼마나 정신없는 과정인지 잘 아실 텐데요. 준비만 철저히 잘해두면 이사가 쉬워집니다. 그럼 실수 없이 꼼꼼히 챙겨서 이사 준비 잘하세요.